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종현이라고 합니다. 차량용에 들어가는 인지기술 전반적인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고 해서 차뿐만 아니라 이동체 모든 것에 대한 센서 입력들을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드는 그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논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와의 함께 협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로템, HD 만도, 그다음 LRG 넥스원 등 대기업과의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연매출 한 100억 이상이 나는 중소기업들과도 산학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HDL 만도와의 경우에는 현재 되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네트워크들을 가볍게 만들어내는 연구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넥스원이랑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핀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다양한 센서 정보들을 정확한 타겟의 위치로 내보낼 수 있는 논문이 저희 두 번째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주행을 하려고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런 주행 목표를 긴트라는 스타트업이랑 함께 협업했습니다. 산학 프로젝트랑 논문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게 제 세 번째 대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조 자체가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 환영이라는 주의라서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센서를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딥러닝 네트워크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이라면 다 환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기수제처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기수가 반년에서 1년 정도 저랑 같이 교육을 하고, 이 친구들이 5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 들어온 기수들을 교육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교육 구조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자기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학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랑 연구 주제를 합의를 하고 한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으로 학부연구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수습 기간을 지나면 저랑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제가 일종의 연구비를 지급을 해주고, 지금 제가 진행하는 산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실제 회사랑 같이 코업을 하면서 회사와의 커넥션을 좀 만들어줘서 나중에 취직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학부연구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센서는 눈과 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주요 센서로 많이 쓰이고, 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리 센서입니다. 기타 정보로는 GPS처럼 지구상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와 기울기 센서,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들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기술입니다. 우리가 뇌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주변을 묘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인지 기술은 근육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육들은 내가 저 물체를 잡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써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팔을 펴야 되는지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뇌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을 행동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제어입니다. 제어는 내가 팔을 얼마나 펴라 라고 얘기하는 수치에 대한 입력값을 출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인지와 판단, 제어가 시뮬테니어스하게 돌아가면서 환경을 인지하게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무당이를 대체하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영역에서 자율로 차가 셔틀처럼 움직이는 기술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정확하게 제작하는 걸 먼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에 떨어져 있거나 눈이 쌓여 있거나 한 번 만들어진 지도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이 변화를 탐지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갱신하는 기술을 일단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기술은 차를 자율로 움직여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낮에는 학생들이 많이 보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밤이나 여기 AI관 앞에 오면 차가 조금씩 주차장을 주행하는 걸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 차 말고도 미니카 사이즈의 차로도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센서랑 유사한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조그만한 차들이 부분적으로 만든 지도를 큰 지도로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은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RGB라고 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열이 있고 없고를 두 가지 그레이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카메라로 학습해 놓은 이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정보를 흙과 백에 두 그레이 컬러로 이전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많은 환경에서 학습해 놓은 네트워크를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조그만한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컴퓨터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딥러닝 네트워크들은 수많은 노드와 엣지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쳐내고 이 네트워크들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PC에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템이라는 이제 회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로템은 상용 도로에서가 목적이 아니라 전장 상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간 투시경을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어두운 환경에서 적이나 물체들을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 위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판단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사람은 발열을 할 거고 탱크들도 엔진을 굴리기 때문에 발열을 해서 주변의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체들을 찾아내기 위한 특수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엣지 디바이스에서 굴릴 수 있는 가벼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일단 목표고, 두 번째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센서를 일반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좀 확장하고 있고, 엔드투엔드라는 기술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엔드투엔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걸 규칙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센서 정보만 넣으면 자동으로 자동차나 로봇이 움직이는 기술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플랫폼에 들어가도 내가 센서와 동작하는 것만 잘 고정을 해준다면 굴러간다 라는 게 엔드투엔드의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엔드투엔드에 대한 연구를 센서 정보만 넣으면 동작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센서 정보를 기존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나 열화상 카메라 등등의 다양한 범위로 넓혀주고 있다는 게 이 가운데 연구로 생각하시면 되고, 엣지 디바이스는 이 엔드투엔드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엔드투엔드는 현재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A100이라는 GPU가 8개에서 10개 이상 들어가는 거대한 네트워크인데, 얘네들을 일반 PC 정도로 줄이면 내가 어떠한 센서를 넣었을 때에도 엣지 디바이스에서 엔드투엔드 기술을 굴릴 수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냐, 내가 자율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가벼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얹게 되면 이동의 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역시나 테슬라라는 회사인데, 일반 사람들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시키고 공유하려고 만드는 게 제 연구실에서 하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한 학생들은 중견기업에 지금 취직을 많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는 카카오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쇼소프트테크라는 보안이나 코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회사도 있고, 3차원 모델링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조금 꿈이 있는 친구들은 한양대나 중앙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학생은 아까 얘기했던 킨이라고 하는 그 물리 기반의 네트워크에 본인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준 친구는 현재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남들이 풀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로축으로는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이제 기회의 그래프를 그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지만 짧으면 6, 7년 만에 그 회사에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했다라는 그 근본적인 즐거움을 빨리 찾았던 편이고, 그래서 대학원 10년의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오는 보상이 더 큰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찾으려고 진짜 공부 이외의 모든 것들을 해본 것 같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술도 많이 마셨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그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얻을 수 없었던 경험들을 좀 학부 과정에 했으면 좋겠고,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꼭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있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어떤 기회가 창출될지 모르는 부수적인 효과도 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찾는 선택들을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안종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나형이라고 하고요. 연구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안종현 교수님 4학년 기로 있다가 졸업과 함께 박사과정 방학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까지 했던 회사라는 과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해저에 센서를 심어두고 수면 위에 지나가는 배를 탐지하는 그런 태스크였는데 2년 정도 과제에 참여를 했고 석사 생활 통틀어서 그걸 했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다른 연구실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중 연구시간 코어타임이라 해가지고 10시부터 6시는 무조건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연구시간은 자유로운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에 맞춰서 하는데 퇴근은 아무래도 좀 늦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 분위기는 우선 다들 거리낌 없이 잘 지내는 편이고, 저희 연구실은 실차가 있고요. 시기상 좀 안 맞아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차로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오시면은 더 좋기야 하겠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할 쯤에 연구실에 들어가고 석사를 입학하고 하게 돼서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면은 연구실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딥러닝 관련해서도 수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금 더 프로젝트에 신경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학과 대학원에서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학과, 컴공 쪽에서 대학원들에서 대체로 인공지능을 위주로 다루는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소프트웨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선형대 수학 기초라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좀 다르게 저희는 이제 주로 클라우드나 웹 코딩 실습을 위주로 하는데, 파이토치를 다룬다거나 도커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할 줄 알면은 조금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종현 교수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소기업 형태의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득하니 개인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실 학사 졸업하고 인공지능 분야로 좀 나아가기는 어려워서 인공지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석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돌리려면 필요한 PC나 그래픽 장치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용 PC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 저희 데스크탑은 소음만 진동이랑 좀 취약한데 얘는 고정돼 있어서 좀 운전하거나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장비들이 고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반 PC인데 좀 단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돌릴 수 있는 그 배터리 변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에는 220V랑 12V 전원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것들을 변환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제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인지 판단 제어 3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차량이랑 연결이 되어서 내가 어떤 휠을 조정할지 어떤 브레이크를 조정할지 명령을 주면 여기서 차에게 신호를 주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 수 없게끔 막아놨는데 이 밑에는 이제 배터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 배터리들을 이제 분배하는 분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PC랑 전원 공급 그리고 제어기가 트렁크에 이 정도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에 있는 장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친구가 주먹만하게 생겼는데 지금 저기서는 총 10,000개의 데이터가 초당 10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10Hz 정도의 라이다 점이 360도 방향으로 데이터를 쏘고 있어서 내가 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XYZ라는 3차원 공간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고요. 얘는 GPS라고 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수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3개 이상이 여기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신호들을 아까 PC로 넣어서 내가 지금 표면 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게 2개의 장비로만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등등 기타 센서들을 더 추가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서 라이다라는 지금 센서를 사용 중인데 센서를 지금 실시간으로 구동 중인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차량이나 뭐 사람들 그런 것들이 지금 포인트 단위로 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가 뭐 슬램이라는 기술로 뭐 매핑을 한다거나 이런 라이다로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태스크를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긴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요. 지능형 차량 인지 연구실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